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만나는 맥OS 빅서 2021 과정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캘린더 설정과 일정 관리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볼 내용은 캘린더 이벤트를 생성 그리고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용 캘린더를 통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일정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캘린더에 이벤트를 추가한 다음에 추가한 일정 정보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캘린더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의, 약속, 가족 활동, 기타 이벤트 일정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벤트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맥용 캘린더 앱 프로그램을 먼저 시작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일별, 주별 보기를 선택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해당하는 이벤트의 시작 시간에서 종료 시간으로 드래그를 해주신 다음에 이벤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벤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작업을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께서 화면을 살짝 빠져나가 주시고, 자, 여러분들께서는 런처패드에 들어가서 캘린더를 실행하셔도 되겠고요. 또는 화면에 있는 캘린더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캘린더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현재는 이제 월별 보기로 되어져 있는데 주별 또는 일별 보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시간대별로 일정이 표시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회의라고 하는 이벤트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새로운 일정을 추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이벤트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가 되어지고 이렇게 새로운 이벤트라는 이름으로 이벤트가 빠르게 추가가 됩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월별 보기에서 특정한 날짜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6시에서 7시에 저녁 식사와 같이 제목 필드에 이름과 기간을 입력하는 방법도 되겠죠. 그래서 화면을 다시 이동해서 보자면, 자, 여러분들께서 캘린더 보기를 선택을 했을 때 월별 보기라고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을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월요일인 6월 14일에 새로운 이벤트를 추가하겠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날짜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일별 보기로 변경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추가하고자 하는 이벤트를 드래그를 하게 되면 새로운 이벤트가 새롭게 추가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벤트를 추가하는 방법 살펴보았고, 자, 이벤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세부적인 정보를 입력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우리 캘린더 화면을 보자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벤트에 대한 제목을 예를 들어서 뭐 오전 10시부터 11시 화상회의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간단하게 기입하면 바로 해당하는 일정이 추가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요. 추가한 이벤트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해당 이벤트를 선택한 다음에 키보드의 딜리트 키, 여러분들 키보드에 보시면
생긴 표시가 보이실 거예요. 얘가 이제 딜리트 키거든요. 그래서 이 딜리트 키를 눌러서 이벤트를 삭제할 수도 있고, 또는 해당한 항목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벤트 삭제 명령을 진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이동해서 한번 작업을 진행을 해볼게요. 자, 캘린더를 실행을 해주시고 내가 삭제하고자 하는 이벤트 항목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키보드의 딜리트 키 눌러주게 되면 해당하는 이벤트가 삭제가 되게 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해당한 이벤트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삭제라고 하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선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성한 일정 정보에 대해서 삭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이번에는요, 조금 더 쉽게 이벤트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연어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자연어라고 하는 것, 일상 언어를 말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요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까지 축구 경기, 이러한 일상 언어를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맥이 해당하는 자연어를 이용해서 이벤트 정보를 추가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캘린더 도구 막대에서 보면 이벤트 생성 버튼이라고 하는 게 보여져요. 자, 이 부분을 눌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벤트에 대한 설명을 입력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2월 6일 파티, 토요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축구 경기, 또는 월에서 금 마야바에서 휴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아침 식사 또는 아침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오전 9시부터 이벤트가 시작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점심 식사, 점심을 입력하면 12시, 그리고 저녁 식사 또는 저녁을 입력하면 7시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화면을 이동해서 보자면, 다시 화면을 이동해서 보자면, 자, 여러분들께서 캘린더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달력 부분에 플러스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자, 새로운 이벤트를 추가하겠다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빠른 이벤트 생성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요일 오후 7시 예를 들어서 저녁 약속,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엔터 버튼 꽉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이번 주 금요일 7시에서 8시까지 약속이다, 이렇게 추가가 되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더 편하게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시리에게 요청을 하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번 주 목요일에 현정이랑 수정이랑 민경이랑 점심 약속 잡아줘, 이렇게 하게 되면 해당하는 자연어를 통해서 이벤트를 추가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존에 만들었던 내용을 복사를 해서 작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세부사항이 있는 이벤트를 더블클릭 또는 해당하는 이벤트를 꾹 눌러주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복사를 진행할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캘린더로 이동해 가지고 보면, 자, 해당하는 약속을 꾹 눌러보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캘린더에 대해서 이렇게 복사 작업을 진행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16일에 동일한 약속이 있다라고 하면 16일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벤트 붙여넣기 하게 되면 동일한 시간의 약속, 이렇게 복사가 되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번 생성했던 이벤트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복사를 해서 빠르게 캘린더 정보를 추가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려울 건 없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이번에는 하루 종일 이벤트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휴가일 수 있겠죠. 그래서 휴가 처리를 하겠다. 강답인 휴가다, 이렇게 적겠다라고 하면 그러한 이벤트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해당하는 일이나 주 선택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섹션을 더블 클릭해서 하루 종일 이벤트를 생성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자, 화면을 한번 이동을 해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주간 보기로 선택을 하고, 자, 주간 보기를 하거나 일간 보기를 하게 되면 제일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하루 종일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짜를 선택을 하고 하루 종일 선택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강다빈 휴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입을 할 수가 있겠죠. 선택을 하게 되면 만약에 해당하는 일정을 공유한다라고 하면 강다빈이란 사람이 6월 11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휴가를 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이벤트를 생성하는 방법 함께 알아보았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일정이 휴가 같은 경우에도 하루만 갔다 온 휴가가 있을 수 있지만 뭐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해외여행이나 장기적으로 뭔가 이벤트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날 연속적인 이벤트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하루 종일 여러 날 동안 지속이 된다거나 또는 여러 날의 특정 시간에 시작해서 다른 날의 특정 시작에 종료되는 것을 여러 날의 이벤트 생성이라고 말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맥용 캘린더 앱에서 일이나 주, 월 중에서 선택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만약에 하루 종일 연속되는 이벤트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자, 주별 보기를 선택을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시작 날짜에서부터 종료 날짜까지 드래그를 하거나 또는 월별 보기를 선택을 해서 시작 날짜부터 종료 날짜까지 드래그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아무래도 여러 날 연속해서 이제 할 때는 아무래도 월별 보기를 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월별 보기로 한번 이벤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이동을 해주시고요. 우리 캘린더로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우리 회사의 워크샵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당겨주게 되면 이렇게 바로 해당하는 부분이 이벤트가 추가가 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주간 보기에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이어지는 연속된 이벤트를 설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벤트를 추가할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주별 보기에서 시작 시간부터 종료 시간까지 드래그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지정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화면을 이동해서 보자면 예를 들어서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일정을 만들겠다라고 해볼게요. 자, 선택을 해가지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여러 날에 걸쳐서 이벤트를 생성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가로질러서 여러분들이 이벤트를 생성을 하는 것도 가능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이걸 할 때 시작 시간, 종료 시간이 내가 의도한 거 다르게 됐다. 여러분들이 직접 해당하는 시작, 종료 날짜라든가 시간을 수정을 해가지고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별히 어려울 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벤트에 대한 기간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회사의 사정 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뭔가 내가 목표했던 일정이 바뀌어지거나 변동된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벤트에 대한 기간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벤트의 기간을 변경하겠다.
그러면 뭐 일별 보기로 하면 어차피 하루의 데이터만 뜨기 때문에 이벤트의 기간에 대한 변경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주간 보기나 월별 보기를 추천을 드리는데, 자, 주별 보기를 한 상태에서 이벤트의 왼쪽 또는 오른쪽 가장자리를 다른 날로 끌어주시면 돼요. 월별 보기도 마찬가지로 이벤트의 왼쪽, 오른쪽 가장자리를 다른 날로 드래그해서 이벤트에 대한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게요. 자, 화면을 이동해가지고 우리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주간 보기를 했어요. 주간 보기.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보시면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이렇게 약속이 있었죠. 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연습을 하는 거니까 토요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땡겨가지고 다른 날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바뀌어지죠. 자, 월간 보기도 마찬가지예요. 가장자리를 땡겨서 다른 날로 이렇게 일정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간편하죠? 드래그하면 바로 바뀌어지니까.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얘를 가로를 이렇게 달력을 가로지어서 하면 어때요? 새로운 이벤트가 추가가 돼버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 이벤트를 변경하는 거다라고 하면 우린 이렇게 할게요. 여기 앞에 있는 글씨 앞쪽에 있는 이 색깔이 있는 부분 있죠? 이 색깔 부분을 당기면 이렇게 일정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맥용 캘린더 앱에서 반복되는 이벤트를 설정하고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주 화요일마다 회의를 한다라고 해볼게요. 매주 화요일. 자, 그러면 회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회의에 대한 일정을 여러분들이 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캘린더 이벤트의 반복 빈도라든가 반복 중단 시기 이러한 것들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주 화요일마다 반복되는 이벤트를 만들겠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반복되는 이벤트 설정 볼게요. 자, 반복되는 이벤트를 설정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이벤트 새롭게 지정을 할 때 반복 팝업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반복 설정. 자, 그 부분을 선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옵션을 선택을 하면 되는데, 자, 옵션을 선택할 때 매일 반복되는 걸 하겠다. 또는 매주 반복되는 걸 하겠다. 그 다음 매달 반복되는 걸 하겠다. 그 다음에 매년 반복되는 걸 하겠다. 이렇게 네 가지 타입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틀에 한 번 반복되는 이벤트다라고 하면 매일을 이제 이 반복에 대한 횟수를 2로 지정하면 이제 2일마다 이틀에 한 번씩 발생하는 이벤트를 생성하게 되는 거고요. 자, 만약에 3주에 한 번씩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3번 중 3주마다 반복이 된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매달 뭐 예를 들어서 매달 몇 월 며칠 매달 4월 9일 예를 들어서 매달 4일과 19일에 반복되는 그러한 이벤트를 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매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일을 지정할 수가 있겠죠. 자, 3주에 한 번씩 월, 수, 금마다 회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매주 화요일마다 특정한 반복 이벤트를 설정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매년을 하게 되면 뭐 생일 같은 거는 매년 한 번씩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할 때는 이제 매년으로 여러분들이 일정 등록을 진행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화면을 이동해 가지고 이벤트를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우리 캘린더로 넘어가서요. 자, 우리 여기 있는 약속이라고 되어져 있는 항목을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날짜 정보가 보여지게 되죠. 자,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반복이 지금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매주, 매달, 매년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매일 반복이 되는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틀에 한 번씩 반복되는 걸 하겠다. 그럼 사용자와 해가지고 자 매일 매 2일마다 반복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틀에 한 번씩 반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주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매주 보시는 것처럼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동일하게 복제가 되었고요. 예를 들어서 이걸 사용자화 한다라고 하면 자, 매주 월, 수, 금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또 2주에 한 번씩 반복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2주에 한 번씩 월, 수, 금마다 이렇게 일정이 생성이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달을 하게 되면 이제 매달 14일 날 이제 해당하는 일정이 생성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 사용자화 한다면 이제 매달 특정한 요일 여러 날짜를 선택을 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특정한 조건을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일요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특정한 달에 대해서 반복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매년을 하게 되면 매년 몇 월 달에 또는 첫 번째 날 이런 식으로 매년 특정한 주기마다 반복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매년을 하게 되면 이제 내년 6월 14일 날에 해당하는 일정이 다시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일 같은 경우에는 매년마다 있으니까 매년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반복 이벤트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반복 이벤트를 수정하겠다. 그러면 이제 해당하는 이벤트를 더블 클릭 또는 세게 꾹 누르면 이벤트에 대한 세부 사항이 뜨겠죠. 이때 여러분들이 반복 팝업 메뉴 클릭을 해가지고 옵션을 변경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만약에 반복되는 이벤트 모든 일정을 삭제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매주 월요일마다 회의를 했는데 내가 이직을 했어요. 근데 그 이직을 한 회사에서는 매주 월요일마다 회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해당하는 이벤트를 반복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이벤트 시작하는 첫 번째 일정을 선택을 해서 반복되는 이벤트의 첫 번째 일정을 선택을 해서 삭제를 하게 되면 이제 해당하는 반복 이벤트가 모두 삭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선택을 해가지고 자, 제가 여기서 뭐 매일 이렇게 해볼게요. 매일 반복하겠다 했어요. 적용했어요. 근데 이제 약속이 매일인 게 없어졌어요. 그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삭제가 있죠. 삭제. 선택을 하면 해당하는 이벤트는 이제 반복 이벤트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이벤트만 삭제할 거냐 아니면 모두 삭제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부 일정만 삭제하겠다라고 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이벤트만 삭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모든 반복되는 이벤트에 대해서 삭제하겠다라고 하면 모두 삭제를 누르면 반복되는 이벤트의 모든 일정을 삭제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크게 어려울 건 없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맥용 캘린더에서 위치 그리고 이동 시간 정보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주소라든가 랜드마크, 업체명 이러한 이벤트를 추가할 때 지도나 날씨 정보도 함께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출발해야 될 때 컴퓨터로부터 이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 설정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영업팀 같은 분들이 많이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출장을 자주 간다라고 하면 출장을 갈 때 해당하는 뭐 위치라든가 그죠? 그날의 날씨, 출장 가는 날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을 미리 등록하면 편리하겠죠? 바로 맥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위치라든가 이동 시간을 추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위치를 지정할 수 있고 이동되는 시간 그리고 지도에 대한 정보 이러한 것들을 확인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위치를 어떻게 추가하느냐? 자, 여러분들께서 주소, 업체명,
또는 비즈니스 유형 이러한 것들을 입력을 해주시고 위치를 선택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화면을 이동해서 자, 제가 14일 날 이벤트를 생성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이동 시간이라는 게 보이시죠? 선택을 해서 이제 이동 시간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 보면 위치 추가가 있어요. 위치 추가 선택을 해가지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소, 업체명 또는 비즈니스 유형 이러한 정보를 기입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위치를 예를 들어서 네. 자, 여기서 뭐 현재 위치를 사용하겠느냐 확인 버튼 그냥 눌러 볼게요. 자, 여기서 잠실 본사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주소가 뜨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여러분들께서 특정한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해가지고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까처럼 이제 뭔가 제한이 되는 걸 누른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주소에 대한 뭐까지? 주소 정보까지 함께 등록이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날씨 정보까지 이렇게 함께 추가가 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림 받을 수 있겠죠. 이제 출발할 때 알림 받겠다. 아니면 출발하기 뭐 10분 전에 알림 받겠다.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알림을 받아서 다른 작업을 하고 있더라도 이제 출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괜찮으시죠? 자, 이렇게 해서 위치를 추가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맥용 캘린더에서 이벤트에 대한 알림을 설정하고 알림 받기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에 대해 1개 이상의 알림을 설정하여 다가오는 캘린더의 이벤트 알림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말 그대로 어떻게 알릴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이벤트가 이제 시작되기 전에 알림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알림을 할 때 소리가 나게끔 하고 싶다라고 하면 사운드 메시지를 선택을 하면 돼요. 그러면 사운드와 함께 화면에 알림이 표시가 된다라는 것이고, 이메일을 선택을 하면 해당하는 이벤트가 진행되기 전에 알림 메일을 발송을 받을 수 있고요. 자, 또는 파일 열기, 특정한 파일이 자동적으로 실행되게끔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세부적으로 보자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알림이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서 이제 사용자화가 있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사운드 메시지, 이메일, 파일 열기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따로 사운드 음까지는 설정이 안 돼요. 음까지는 설정이 안 되고 사운드 메시지를 몇 분 전에 알릴 거냐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특정한 이메일 정보를 이제 여기 안에다가 선택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열기 선택을 하게 되면 특정한 파일을 실행하겠다. 뭐 캘린더나 또는 기타 여러분들이 원하는 파일을 실행되게끔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알림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알림 방식을 선택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알림에 대한 정보를 끄겠다. 그러니까 캘린더에 대한 알림을 끄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알림을 받고 싶지 않은 해당하는 캘린더의 이름을 컨트롤 클릭해 주신 다음에 정보 가져오기를 선택을 해서 알림 무시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특정한 캘린더, 특정한 일정에 대한 알림을 무시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캘린더에 대해서 알림을 보거나 또는 알림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이제 캘린더의 설정이 아니라 애플에 대한 알림 설정을 변경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는 자, 애플 메뉴 들어가 가지고 시스템 환경 설정 한번 선택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여기서 다양한 형태의 메뉴가 표시가 되어지고 있고, 우리서 여기는 알림
메뉴를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른쪽 끝에 있네요. 자, 선택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알림에 대한 부분이 보여지게 되고, 우리 이제 캘린더에 대한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쭉 내려가 가지고 우리 캘린더 선택을 해볼게요. 그럼 캘린더에 대한 알림을 이렇게 끄겠다. 그러면 캘린더에서 알림이 오지 않도록 할 수가 있겠고요. 알림이 온다라고 하면 어떠한 형태로 알림이 뜨게끔 할 것인지 알림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여러분들께서 시스템 환경 설정 알림 메뉴에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림이 막 울리고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알림 해제하겠다. 그럼 닫기 버튼 눌러서 빠져나가 주시면 되겠고요. 자, 알림을 일시적으로 해제하겠다. 그러면 자동 연기 또는 연기할 시간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러한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그냥 스마트폰에 이제 아침에 울리는 알림 설정할 때도 이런 건 다 해보셨을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알림에 대한 연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선택한 시간 뒤에 해당하는 알림이 다시 표시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해당하는 이벤트를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같이 한다라고 하면 내가 사용자를 초대해야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출장을 가는데 미팅이 있어요. 업무 미팅이 있어요. 근데 우리 팀에 A팀에 김땡땡씨, 이땡땡씨, 강땡땡씨 이렇게 3명이 총 간다라고 해볼게요. 자, 내가 강땡땡씨예요. 그러면 김땡땡씨와 이땡땡씨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초대를 해서 해당하는 사용자에게도 이렇게 알림이 뜨게끔 해당하는 캘린더 일정에 추가되게끔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추가를 할 때는 여러분들께서 이름이라든가 이메일 주소를 사용해서 이벤트에 특정한 사용자를 추가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특정한 그룹, 특정한 팀이 있다라고 하면 특정한 팀에 대해서 이벤트로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초대할 사람 이렇게 추가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벤트를 추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로 맥용 캘린더 앱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초대받을 사람의 이름 또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서 리턴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벤트를 사람들에게 발송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게끔 발송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해당하는 모임이 선택 모임이에요. 강제가 아니다라고 하면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거죠. 참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으로. 예, 아니요 이렇게. 또는 보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상태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끔 설정하는 것도 함께 이제 초대를 할 때 설정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면, 자,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때 보시면 초대할 사람 추가라는 메뉴가 있죠. 얘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초대할 사람에 대해서 메일 주소를 입력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명을 이렇게 초대를 하겠다라고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다 완료했으면 보내기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당하는 초대받은 사람에게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보내겠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이벤트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거나 컨트롤 클릭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든 참가자에게 이메일 보내기 또는 모든 참가자에게 메시지 보내기를 통해서 메시지에 대한 내용을 입력을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캘린더에서 이벤트에 메모라든가 URL에 파일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메모를 추가하겠다. 예를 들어서 뭐 출장을 간다라고 하면
뭐 담당자명, 뭐 특이사항 이러한 것들이 있죠. 자, 이러한 정보를 이제 여러분들이 별도로 기입을 진행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URL을 추가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해당하는 URL에 대해서 뭐 해당하는 회사의 사이트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러한 홈페이지 URL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한 뭐 참고할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이벤트에 파일을 첨부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가 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메모 URL 첨부 파일 보기가 있죠. 특정한 메모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연락처 입력해서 010 땡땡땡땡 땡땡땡땡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아이폰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바로 이 버튼 눌러가지고 전화를 걸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자, URL 해당하는 회사의 사이트 주소 입력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첨부 파일 특정한 파일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용으로 기입을 해서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벤트를 생성 그리고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